자,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자료를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레라이스나 돈가스, 오므라이스 같은 메뉴 보면 당연히 서양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서양식이죠. 근데 사실 이 접시 위에는 아주 기막힌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근대화를 만들어낸 그 과정을 보여주는 엄청난 의류 그 자체거든요. 오늘은 이 익숙한 음식들의 냄새를 따라가면서 한 사회가 어떻게 극적으로 변했는지 그 거대한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레트로 경양식집 메뉴판을 쫙 펼치는 기분으로 오늘 코스를 한번 훑어볼까요? 빵 대신 밥을 고집했던 시대를 시작으로 화려한 백화점 식당, 해군에서 탄생한 카레라이스, 하야시 라이스와 오므라이스의 차이, 그리고 효와 시대의 향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쌀 위의 근대라는 진짜 흥미로운 결론까지 쫙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빵 대신 밥을 선택하다로 바로 들어가 보죠.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 때 정부는 서양 사람들의 그 크고 건장한 체격이 다 고기랑 빵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서양식을 권장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면 당시 일본 사회에서 쌀은 그냥 먹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경제의 중심이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었고 무엇보다 흔들릴 수 없는 공동체 질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빵을 먹이려는 정부와 쌀을 포기 못하는 현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기가 막힌 타협안이 나옵니다. 서양 요리를 들여오긴 하되 그걸 쌀밥이랑 같이 먹는 이른바 반찬으로 싹 바꿔버린 거죠. 이게 바로 양식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 백화점 식당과 어린이 런치로 넘어가 볼까요? 미스코시나 타카시마야 같은 당대의 화려한 백화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 백화점 식당은 단순히 밥 먹고 쇼핑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도시 중산층 가족들이 서양의 근대 문명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일종의 거대한 문화 전시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올라가서 빳빳한 양복을 입은 웨이터한테 안내를 받고 양식을 썰어 먹는 것. 와, 그건 당시 사람들에게 나도 이제 어엿한 근대인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진짜 엄청난 이벤트였죠.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백화점 식당 가면 아이들 메뉴 접시에 항상 작은 국기가 꽂혀 나오잖아요. 과연 그 조그만 깃발이 뭘 의미했을까요? 1930년대 처음 등장한 어린이 런치를 보면요. 케첩 라이스, 햄버거 스테이크, 푸딩까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어린이 세트가 아니었어요. 포크, 나이프 쓰는 법부터 버터랑 케첩이라는 낯선 서양의 맛까지 미래의 도시 시민들을 위한 완벽한 근대화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밥 한가운데 딱 꽂혀있던 그 만국기는 당시 일본이 꿈꾸던 국제주의와 화려한 근대성이라는 환상을 아주 사랑스럽게 포장해 놓은 상징이었던 거죠. 세 번째 장은 분위기를 확 바꿔서 군대로 가봅니다. 해군에서 시작된 카레라이스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흔히 카레 하면 무조건 인도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 신화가 완전히 깨집니다. 19세기에 인도의 향신료가 영국 해군의 스튜 조리법이랑 섞이면서 카레가 됐고요. 그걸 당시 영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던 일본 제국 해군이 쏙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카레의 진짜 족보는 인도가 아니라 군대, 그것도 영국 해군인 셈이죠. 그럼 해군은 수많은 요리 중에 왜 하필 카레를 골랐을까요? 그 이유가 아주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일단 배 위에서 솥 하나로 대량 조리하기가 너무 편하고요. 고기 축의 누린내도 스파이스로 확 잡을 수 있었죠. 게다가 항해 중에 병사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던 각기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양 밸런스 끝판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근대적이고 완벽한 영양식이었던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 군대 전통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망망대해에서 요일 감각 안 잃어버리려고 매주 금요일마다 카레를 먹거든요. 요코스카 같은 동네는 아예 이게 유명해져서 카레 관광지가 됐고요. 그리고 전후에 이 맛이 학교 급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알루미늄 식판에 우유랑 같이 나오는 달달한 급식 카레 다들 아시죠? 그렇게 카레는 일본인들 전체에 아주 따뜻한 집단적 기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도시의 하야시, 가정의 오므라이스. 이 두 요리가 계층별로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볼게요.
이 두 메뉴는 성격이 진짜 극과 극이에요. 하야시 라이스는 요코하마 같은 잘 나가는 항구 도시의 카페에서 시작된 아주 세련되고 트렌디한 메뉴였습니다. 당시 이른바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즐기던 힙합 음식이었죠. 반면에 오므라이스는 완전히 가정적입니다. 집에 남은 찬밥을 볶아서 달걀이불을 싹 덮고 그 위에 케첩으로 예쁘게 하트를 그리는 거잖아요. 서양 요리를 일본 특유의 귀여운 카와이 문화랑 접목해서 가정식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해낸 진짜 놀라운 발명품인 겁니다. 5번째 장, 쇼와 시대의 맛있는 기억입니다. 쇼와 시대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 이 문장이 주는 묘한 뭉클함이 있죠. 오늘날 골목에 남아있는 오래된 양식당이나 경양식 집들, 그곳은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식당이 아닙니다. 시간이 딱 멈춰버린 완벽한 타임캡슐 그 자체거든요. 삐걱거리는 낡은 의자, 입구에 있는 먼지 쌓인 음식 모형, 촌스러운 체크무늬 테이블보 위에 놓인 차가운 스테인리스 물컵,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훅 밀려오는 진한 카레와 고소한 버터 냄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굳이 이런 낡은 식당을 찾는 건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모님 세대의 향수, 그리고 일본이 한창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에 그 찬란하고 들떴던 분위기 자체를 소비하고 즐기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철학적 결론, 혼종의 미학, 쌀 위의 근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양식이라는 요리법, 이거야말로 일본이 근대화를 어떻게 해냈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은유입니다. 하얀 쌀밥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 위에 서양식 소스를 싹 덮은 형태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서양의 기술과 화려한 미학을 다 갖췄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쌀로 대표되는 일본만의 전통적인 질서와 뼈대가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요리들은 국적을 따지기가 참 애매해요. 인도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 요리도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한 순수 일식도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외부의 낯선 것들을 잔뜩 가져오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먹히지 않고 그걸 자기들만의 일상 구조에 맞춰서 교묘하게 재조립해내는 능력. 이 애매모호함이야말로 음식 문화를 넘어서 일본이라는 사회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 함께 따라가 본 이 흥미진진한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갈색 데미글라스 소스와 붉은 케찹, 그 아래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변화와 치열한 충돌의 역사가 정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번에 식당에서 이런 양식 메뉴를 드신다면 포크를 들기 전에 접시 위를 한 번만 더 유심히 내려다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평범한 밥 한 끼를 드시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서구와 부딪히며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어낸 한 사회의 거대한 역사를 맛보고 계신 걸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